오늘 분석할 경기는 3월 8일 일요일 국내 축구 K리그 6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성남 대 충북입니다. 성남은 안젤로티의 압도적인 제공권과 이정빈의 날카로운 이선 침투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키키 프레이타스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으며 측면과 중앙으로 볼을 배급해 세트피스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센터백 자원들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해 박스 안 숫자를 늘리는 공격 방식은 상대의 수비 허점을 찌르기에 충분한 파괴력을 갖추고 있어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가르시아의 피지컬을 활용한 롱볼 전개와 엔조의 세컨볼 마무리로 득점을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수비 라인의 조직력에서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위기 상황에서 마킹 인디가 매끄럽지 못해 한 번 균열이 생기면 무너지는 경향이 잦습니다. 무엇보다 세트피스 수비 시 파 포스트 지역의 대처가 매우 불안정하며 공중골 경합 이후 흘러나온 볼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 반복적인 실점 위기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성남의 강력한 고공폭격과 세트피스 디테일이 충북 청주의 불안한 수비 조직력을 무너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청주의 고질적인 세트피스 수비 불안과 집중력 저하를 고려할 때 성남이 다득점과 함께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김천 대 전북입니다. 김천은 이건희와 고재현의 왕성한 활동량을 앞세워 강한 전방 압박과 기동력 있는 축구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라인을 올렸을 때 1선과 2선의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미드필더 진영의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측면 크로스 대응 시 박스 안 세컨볼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 전술 이해도가 높은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며 실점 위기를 맞이할 위험이 큽니다. 전북은 못다와 이동준을 활용한 측면 파괴력이 리그 최정상급이며 김진규의 정교한 킥을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 옵션이 매우 강력합니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김천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정용 감독의 존재가 큰 강점입니다. 김천 선수들의 개개인 성향과 수비 패턴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상대의 압박 각도를 역이용해 뒷공간을 공략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북이 1라운드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의 수비 간격 노출과 전북의 강력한 측면 돌파 및 세트피스 화력이 맞물리며 화끈한 타격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 안산 대 부산입니다. 안산은 3-5-2 포메이션의 안정감 위에 윙포워드 출신 장현수를 윙백으로 기용하는 파격적인 변칙 전술을 선보입니다. 중원의 조지훈이 뿌려주는 정확한 전환 패스를 시작으로 측면에서 장현수의 폭발적인 속도와 돌파력을 극대화해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최전방의 말론이 뒷공간을 파고들고 류승우가 세컨볼을 집중 공략하는 유기적인 움직임은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전 날카로운 마무리를 만들어내는 안산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산은 기존의 3백 실패를 인정하고 4-2-3-1 포백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큰 변화를 시도 중입니다. 크리스찬의 제공권과 가브리엘의 개인 돌파 능력을 통해 공격의 활로를 찾으려. 하지만 전술 교체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진의 간격 유지 문제가 여전한 숙제입니다. 풀백의 전진 타이밍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 등 세부적인 조직력이 아직 몸에 배지 않아 경기 중 노출되는 일시적인 위치 선정 실수가 실점 위기로 직결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전술 변화의 과도기에 놓인 부산의 조직력 균열을 안산의 빠른 측면 가속도가 정면으로 파고들 경기입니다. 안산이 변칙 카드를 통해 주도권을 잡겠으나 양팀 모두 수비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여 팽팽한 흐름 속에 적은 점수차 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 화성 대 김해입니다. 화성은 촘촘한 두 줄 수비를 구축한 뒤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요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스피드가 뛰어난 플라나와 공간 침투가 날카로운 김병호가 변칙적인 압박 동선을 가져가며 상대 빌드업의 첫 단계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특히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을 짧게 유지해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공 탈취 즉시 데메트리우스의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직선적인 역습 속도가 매우 위협적입니다.
김해는 공수 전환 시 발생하는 심각한 라인 간격 불균형이 최대 약점입니다. 공격 시 측면 자원들이 높게 전진하지만 백하를 비롯한 선수들의 수비 복귀가 늦어지면서 뒷공간을 자주 노출합니다. 무엇보다 수비와 미드필더진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져 상대에게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쉽게 허용하고 있으며 아직 리그 특유의 강한 압박 템포에 적응하지 못해 빌드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잦은 실책이 실점 위기로 직결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며 압박 설계를 가져가는 화성이 중원이 텅 비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 김해를 상대로 주도권을 잡을 경기입니다. 김해의 라인 컨트롤 불안과 화성 전방 자원들의 유기적인 침투 능력을 고려할 때 화성이 높은 위치에서 승부를 결정지으며 다득점 양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5번째 경기 안양 대 제주입니다. 안양은 중앙 블록을 단단하게 세운 뒤 측면과 이선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스타일을 구사합니다. 유키치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만드는 날카로운 킥과 마테우스의 빠른 슈팅 판단력이 공격의 핵심입니다. 킥킥, 코너킥 등 세트피스 설계가 매우 정교한데 제공권이 좋은 자원들을 팝포스트로 침투시키고 외곽에 세컨볼 슈팅 인원을 배치해 연속적인 공격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패턴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주는 두둘 수비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탈압박 후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축구를 선호합니다. 신상은의 직선적인 돌파와 남태희의 좁은 공간 패스 전개가 위협적이지만 고질적인 원정 이동피로 누적이 큰 변수입니다. 서귀포에서 공항을 거쳐 육지로 이동하는 반복적인 일정 탓에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세트피스 수비 시 마킹 전환이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노출되곤 합니다. 안양의 정교한 세트피스 패턴과 제주의 원정 피로도 저하가 맞물리는 경기입니다. 제주가 경기 초반에는 버텨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안양의 준비된 세트피스 설계의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양이 실점 리스크를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6번째 경기 천안 대 김포입니다. 천안은 수비 블록으로 단단히 버티다가 공을 따내는 순간 공격 스위치를 켜는 역습 최적화 팀입니다. 이준호가 후방에서 빌드업의 방향을 잡으면 측면 자원인 퉁가라가 폭발적인 속도로 상대 뒷공간을 비스듬히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무너뜨립니다. 큐키 라마스는 왼발킥이 매우 날카로운 세트피스 전담 자원으로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강한 궤적의 킥을 통해 꾸준히 득점 기회를 창출하며 세컨볼 찬스까지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김포는 양쪽 윙백을 상대 진영 깊숙이 전진시켜 공격 숫자를 과감하게 늘리는 축구를 구사합니다. 우이스의 침투와 루안의 브릿지 역할, 디자우마의 제공권을 활용해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만 높은 라인 설정에 따른 리스크가 뚜렷합니다. 윙백이 전진한 뒤 볼을 잃었을 때 복귀 속도가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의 넓은 공간을 노출하는 장면이 반복되며 원정 경기에서는 이러한 간격 유지 문제가 실점 위기로 직결되곤 합니다. 김포 윙백들의 공격적인 전진 이후 발생하는 광활한 뒷공간을 천안의 퉁가라가 정조준할 경기입니다. 김포가 공격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으나 역습 상황에서 천안의 직선적인 패스와 라마스의 정교한 세트피스 킥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천안이 실점 수위를 낮게 유지하며 효율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의 종합정리는 천안, 안양, 화성, 안산, 전북, 성남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조합픽은 텔레그램과 가족방에서 공유 중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